우리도 집 살 수 있어. 안녕하세요, 부린 여러분. 부동산 마스터쌤 경입니다. 네, 이게 10월 26일에 저번 달에 발표가 됐던 그 금융감독원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업로드가 좀 늦게 됐는데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서 주요 체크 사항들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나와 있고 뭐 추진 배경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이제 뭐 가계 부채 증가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최근 동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뭐 전세 집단 대출 정책 모기지 등 제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종합평가 뭐 상환인지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세 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의 확고한 정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너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총 상환 능력 심사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2금융권으로 이제 다들 몰려가는 풍선 효과를 발생이 우려돼서 맞춤형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 나와 있고 가계대출 총량의 가파른 증가로 리스크가 누적되니까 분할 상환, 확대 등 실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서 외부 충격에 대응력을 강화하겠다 내용이죠. 그래서 뭐 실수요자 보호를 한다고는 합니다. 이제 뭐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책임 대출 관행을 정립하겠다. 이제 서민 실수요자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보안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DSR 2, 3단계 조기 시행이다. 그리고 이금융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1금융권 말고 이금융권 DSR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DSR 산정 만기를 현실화하겠다. 그게 일단 이 DSR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급증 분야 맞춤형 관리라고 해서 이제 상호 금융 비조합원 예대율 개선,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요것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드론이 이제 그 DSR 산정 시에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급할 때 카드론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신용 등급이나 신용 점수, 이제 신용 점수인데 신용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카드론을 급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DSR에 포함될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 제고 3번에 보시면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 대출도 이제 분할 상환 보통 전세 대출은 이자만 갖고 있는데 이제 전세 대출도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 신용 대출 분할 상환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취약계층과 실수요 보호를 지속하겠다고 해요. 이제 중금리 서민금융 공급 확대한다. 실수요를 위한 관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겠다. 중단 없는 전세, 집단 대출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요. 이제 플랜 B가 나오는데 DSR 관리 기준 강화, 그리고 전세 대출 증가세 관리, 금리 인상 대비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만 사실 보시면 돼요. 이제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다. DSR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이제 올려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DSR, 이제 총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 DSR을 40%로 이제 그게 확대가 되죠. 자, 근데 이제 은행권, 우리가 보통 이제 은행권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권, 뭐, 하나은행, KB, 국민, 우리은행, 뭐 이런 농협은행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금융권에서 은행 40%, 은행권은 40% 하겠다는 거고 지금 현행만 보시면 돼요. 현행. 뭐 이전에는 뭐 잊으시고요. 현행만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전 규제 지역 그리고 6억 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요게 걸리는 거고 신용대출이 1억 원이 넘으면 이게 지금 DSR 40%에 해당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원래 2단계는요, 22년 7월이었어요. 내년 7월이었는데, 내년 7월에 DSR 40% 규제 적용 대상 되는 조건이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초과가 되면은, DSR 규제 대상이다.
내 1번과 2번을 유지한다. 근데 유지되면서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되면은 DSR 40%를 규제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이 했을 때 2억 원을 안 넘게 대출받는 분들이 있을까요? 서민 중에서? 일반적인 서민, 일반적인 직장인,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까지도 포함해서요. 2억 원 넘게 대출을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없죠. 2억 원 넘게 무조건 대출 받습니다. 무슨 뭐 엄청 뭐 1억 원짜리 뭐 이렇게 지금 뭐 그렇게 아파트도 없겠지만 1억 원짜리 뭐 빌라를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한 우리가 좀 평균적인 아파트라든지 좀 괜찮은 빌라 같은 곳은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거의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22년 7월에 원래 시행이 되는데 22년 1월, 6개월 정도 앞당겨진 겁니다. 자, 3단계 가면 더 이제 굉장히 우리 일반적인 서민분들은 더 답이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23년 7월에 시행되는 거를 22년 7월로 1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이건 대출 이게 뭐냐?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되면은 그냥 무조건 DSR 40% 적용하겠다입니다. 그 은행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죠. 1, 2번은 폐지한다. 요 1, 2번은 폐지하고 총 대출액 너가 신용 대출이 있든 주담대가 있든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으면 DSR 40%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DSR 40%가 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면은 40%네 연봉에 너가 연봉이 5천만 원이야. 그럼 5천만 원에 40%면 얼마죠? 5, 4, 20하니까 2천만 원이죠. 그러면 너가 1년에 갚는 매달 1년에 갚는 매달 이제 매달 갚아서 12개월 갚겠죠. 1년에 갚는 너의 빚의 원금과 이자, 원리금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5천만 원에 40%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 1년에 갚는 건데 너가 그걸 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우린 대출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2단계, 3단계 되면서 거의 모든 분들이 DSR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22년 1월이면 2달 정도 남았네요. 2달 후에는 일반적인 연봉 뭐 4천, 5천 넘는 분들도 요 총 대출액 2억 원을 넘을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년 2월 1월부터 이 DSR 단계가 조기 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를 한다고 해요. 제2금융권이 원래 현행은 60%까지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가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60%면 3천만 원이죠. 원리금을 1년에 갚는 거를 3천만 원까지는 내가 오케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거였죠. 제2금융권에서는 당연히. 근데 그거를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겠다. 네가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0%면 얼마입니까? 절반이니까 2,500만 원이다. 1년에 너가 원리금 2,500만 원만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금융회사 평균 DSR이라고 해서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 규제 비율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은행, 뭐 보험, 상호, 카드, 캐피탈, 저축 이렇게 있는데 은행이 현행 규제 비율 40%였죠. 그죠? 근데 뭐 조정 원래 은행은 뭐 40% 유정되는 거고 뭐 보험, 상호, 카드, 캐피탈, 저축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고요. 이것만 보시면 사실 저는 뭐 크게 뭐 다른 말씀드릴 건 없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그리고 DSR 대출 계산할 때 이제 대출 산정 만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신용대출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일반적인 서민, 직장인들이라면 신용대출 무조건 신용대출도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신용대출이 보통 만기, 예를 들어서 제가 2천만 원을 빌릴 겁니다. 2천만 원을 빌리는데 만기가 보통 7년이에요. 원래 예전에 10년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줄었죠. 7년으로. 근데 이걸 또 5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을 뭐 7천만 원을 빌렸어요. 7천만 원을 빌렸는데 만기가 7년이다. 그러면 7년 동안 7천만 원을 갚으면 되는데 이 만기가 5년으로 줄어버리면 5년 동안 7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줄었으니까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DSR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겠죠. 매달 갚아야 되는, 매년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만기가 줄어들면 어쨌든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어쨌든 이 DSR도 신용대출 이제 이 만기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라고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은 또 1번도 있고 이제 뭐 조합원들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 또 차주단위 DS를 산정 시
카드론을 포함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22년 1월부터 당장 2달 후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고 현행은 원래 카드론은 미포함해서요. 카드론은 너가 카드론에서 500만 원을 빌리든 300만 원을 빌리든 그건 DSR을 포함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이제 22년 1월부터 포함시킨다는 내용이고요. 뭐 카드론 다중 채무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 제고라고 해서 이제 목표치가 얼마 정도이고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전세대출 분할 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해서 전세대출 분할 상환 우수 금융회사의 정책 무기지 배정 확대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유도 지속할 거고 DSR 산정 시 분할 상환 신용대출 적용 만기 흑자 만기 적용하겠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얘기죠. 5년 이상 만기로 분양할 시 DSR이 하락하여 대출 취급이 용이해지는 효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가계빚이 많으니까 조금 그 만기를 실제 만기를 적용해서 빨리빨리 갚아라. 뭐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뭐 그렇게 크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서민 실수요자 보호 강화라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솔직히 실수요자 그 진짜로 집을 1주택을 해서 실거주할 사람, 뭐 이제 갭 투자나 아니면 뭐 다주택자가 아닌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 보호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전세대출 난리 나면서 금년도 전세대출을 원활히 공급하겠다 이 얘기가 왔었죠. 전세대출을 뭐 DSR에 넣느냐 마느냐 뭐 총량 한도에서 넣느냐 마느냐 했는데 일단은 금년도 전세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21년도 4사분기는 그 총량 한도에서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금년도 총량 관리 하에 집단 대출의 원활한 공급. 그 집단 대출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입주를 해야 됩니다. 청약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하려면 보통 집단 대출을 받으니까 그 집단 대출도 뭐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다. 10월 14일에 발표는 했었고요. 자, 실수요자 제약 관리 규제 예외 허용 및 지원 확대가 있는데 자,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 시 실수에 대한 일시 예외를 적용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뭐 결혼식, 장례식, 뭐 이렇게 급하게 진짜로 내가 너무 급해서 신용대출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일단 일시적으로 예외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 단위 DSR 확대로 농미의 농지 등 비주담대 차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 대출 절차를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가장 또 우려가 되는 게 있죠. 향후 증가세 지속이 확대가 된다면 검토 가능한 추가 관리 방안 플랜 B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가계 대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플랜 B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조금 제일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증가세 관리를 해서 전세대출 상환 능력 원칙을 적용하겠다. 전세대출 취급 후에 추가 대출 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매달 갚는 이제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매달 전세를 내는 그 전세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보통 이자만 내시죠. 근데 이제 그거를 원금도 DSR에 포함시키겠다 하면은 우리가 DSR 더 높아짐에 됨에 따라서 이제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가계 부채를 관리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이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의 서민과 실수요자의 여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집도 못 사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뭐 어차피 15억이 넘는 아파트도 대출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 DSR 40%까지 규제를 해버리면은 연봉이 작으면 작을 사람일수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뭐 그렇습니다. 연봉 뭐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인 사람이 뭐 20억, 10억, 30억 아파트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영끌해서 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뭐 너가 버는 만큼만 대출해 주겠다 있는데 그 사실 뭐 이렇게 안 하고 그 전에 많은 분들 위에 계신 분들도 영끌해서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서 또 차익 실현을 이루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수준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행 일정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주 단위 DSR 2사 단계 조기 시행해서 22년 1월부터 일단 들어갈 거고,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도 60%에서 50% 된다고 했죠. 그것도 내년 1월부터
DSR 계산 시 대출 산정 만기 현실화다. 이것도 내년 1월부터 다 내년 1월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드론 포함 이것도 22년 1월부터고 다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페이지도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없는데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라고 해서 뭐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예외 적용 이거는 21년도 11월부터 시행이 되네요. 그리고 전세대출 총량 관리 한도 제외도 21년 10월부터 입주 사업장 점검 TF 가동도 21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고 일단은 지금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파일을 한번 봤었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1월부터 DSR 40% 규제가 되는 거고, 그게, 총 대출 2억 원 넘어가면은 규제 대상이다. 그래서 사실 웬만한 부분도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내용을 진행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금융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관련 링크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린 여러분, 우리 부동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즘 대출을 너무 규제하다 보니까 상승률 자체는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승률이 플러스라는 것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안녕!